안녕하세요. 니르연구소의 이한경입니다. 2022년 6월 12일 주간 시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에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시장 급락이 발생을 했고요. 그게 CPI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위험도 극복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죽자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망하자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에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기업인들이 열심히 하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시점에서 적절한 매수를 통해서 이익을 내야 되는 게 주식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물 옵션도 같이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선물 옵션은 결국에는 손절의 핵심이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더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익의 정도를 조금 적게 가져가실 수 있어야 지속적인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크게 먹을 수 있을 때 크게 먹어야 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적 위험 진단인데요. 추가 금리 인상이 결국 핵심이죠. CPI가 이게 높아지는 거 가지고 8.5였던 게 8.6이 된 건데 0.5밖에 안 올랐는데 왜 문제가 생기냐면요. 가장 큰 요인은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금리 인상을 속도를 늘리고 양적 긴축을 심하게 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입니다. 우려. 네. 근데 지금은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 우려 때문에 급락이 나오는 거는 무마가 되고 있어요. 무마가 될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도 주가가 빠지지만 반도체 시장은 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 고객사들도 신형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기술 개발 측면에서도 신형 반도체 그다음에 그냥 그 틈새 마켓이라고 하죠. 그 시장에 대한 반도체 수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랑 다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죠. 네, 하등의 관계가 없고 그냥 전체적인 시장에 돈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시총 상위 종목, 현대차 그런 것들이 흔들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일본으로 제일 위험한 겁니다. CPI도 결국 이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안 해드린 거고요. 근데 FOMC 때 0.5밖에 상승 안 할 것 같거든요. 양적 긴축은 그대로 유지할 것 같아요.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려감에서 흔들리는 거고 그 우려감에 시장에 표출시켜가지고 무섭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 0.5 이상 금리 인상 하지 마세요라는 시그널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못하게 되거든요. 그게 다음 주 월, 화, 수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있었던 고점, 고점까지는 바로 못 가요. 목요일 지나서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 기간은 여러분이 해지를 하셨다면 해지로 수익을 내는 구간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좀 이따 이제 그 제일 마지막에 차트로 이제 같이 보시고 앞으로는 가상화폐 표만 딸랑 드리지 않고 차트를 5분봉하고 1봉하고 분석하면서 봐드리겠습니다. 그게 조금 더 나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AMD, 엔비디아, 인텔, 그다음 반도체 지수, NFT, P2E가 있는데 결국에는 가상화폐 전체적인 이더리움, 리플,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성장을 해야 올라가는 거고요. AMD와 엔비디아, 인텔도 이거와 지금 연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올라가야 같이 올라가는 거지만 얘들은 결국엔 다른 동력이 있죠. 신형 그래픽 카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형 그래픽 카드와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게임, 좀 더 판타지한 게임, 물론 이게 노가다일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신형 검색 엔진이랑 그 뭐 엔리얼 엔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좀 더 현실감 있는 게임들이 나올수록 얘네들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다. 그 게임들을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다음에 반도체 지수도 이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북한 도발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3번에 놔두냐면요. 안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밑에 거는 일어났고 이제 사살 저서히 없어지고요. 7번이 바뀌었죠. 중국이 왜 사라졌겠어요? 공세 완화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나오기 때문에 코로나 빼듯이 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한 도발을 특히 이제 핵 관련된 이슈는 어떻게든 간에 악화가 됐다가 해결되는 모습이 돼야만 정치권이 좋습니다. 북한도 좋고 우리나라랑 미국도 좋아요. 그 구조로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중국하고 러시아 이슈가 더 크기 때문에 묻히고 중국 러시아가 디펜스를 해주잖아요 지금. 네. 사이가 좋을 때는 이게 북핵이 너무 두드러지지만 지금은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중로에서 방어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영향고리가 있는 거고요. 신흥국 신용위험이 이제 극대화될 겁니다. 지금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버리면 화폐 가치가 금리 인상 못 쫓아가는 그 중진국 이하 국가들은 급락이 나오죠. 그게 대표적인 게 터키고 그다음에 일본도 한 가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영역 선진국에서는 일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계속 예의주시하게 보시면 되고요. 중국보다도 중국은 폐쇄니까 일본이 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원유, 천연가스, 금수 수치가 있고 정전협정인데 유엔에서 종전을 이야기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겼다, 우크라이나도 이겼다. 러시아 이겼다는 거는 여건을 발급한다는 거고요. 우크라이나 이겼다는 거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수도 방위를 했으니까 이긴 거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땅을 점령했으니까 이긴 겁니다. 그래서 정전으로 가면 됩니다. 지금은. 네. 추가적인 학전보다 본토 공격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다음 주 되면 내려오지 않을까 보고 결국에는 정전협정 소식 나오면 바로 빼버리겠습니다. 정전협정까지만 보고요. 아마 그때가 우리가 이제 지금 그 한 2, 3개월 동안 매집했던 대형주들이 아마 급등이 나오는 시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위험인데요. 원유 천연가스 밀인데 원유 천연가스는 저는 지금 이제 고점이 얼마 안 남았다. 많이 쳐줘야 지금 가격 대비해서 10% 정도만 더 오를 수 있고 그 이후에 오히려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20, 30%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에 투자하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목표 수익, 1년 수익률 여러분 어때요? 10%잖아요. 원유, 천연가스, 달러 같은 경우는 1년치 모아가지고 10% 낸다. 그 태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20개 중에 한 개, 한 개, 한 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5%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안정적으로 얘가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방어해주는 녀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과 리셋은 우려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이제는 여기서 1번이 바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다가 이 리세션이 제일 우려가 된다라고 할 건데 그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 올 수가 있어요. 안 올 수가 있는 게 제일 좋고 왜냐하면 기술 혁신이라든지 아이폰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중국과 같은 나라가 인도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그 뭐 북한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면은 리세션은 경기 순환 논리상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 지금 이 구간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조금 가까운 거고요. 리세션 우려가 이제 나온다는 거는 이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천천히 가라. 그거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보겠습니다. 다음 주 지난주에도 결국에는 뭐였어요? 통화정책 회의에서 유럽이 금리 인상을 해버리고 CPI가 높게 나와버리면서 그 싸대기를 두 번 맞았어요. 두 번 맞다 보니까 힘들었던 거고요. 이번에는 PPI 지수가 나오는데 얘가 과연 높을까 이걸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월요일 날 나올 거는 그나마 좀 요때 조금이라도 급락이 나왔으니까 소폭 나와줘야 PPI가 걱정은 돼요. 저도 CPI가 높게 나왔으니까. 근데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고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 떨어졌을 수가 있을까가?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만 떨어졌으면은 그나마 여기서 반등이 조금 나와주고 그러면은 FOMC일 때 0.5pp만 상승을 하면 그러니까 나쁘진 않죠. 이거는 지금 벌써 금요일 날 떨어졌어요. 새벽에 우리나라 지수가 다 떨어졌습니다. 소폭 반등. 그다음에 여기도 소폭 반등보다는 박스권. 그리고 FOMC일 때 강한 의조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완화적 의조지만 의사록 보면 완전 반대겠지만 의사록은 뒤에 공개되죠. 그러니까 올라가고 그리고 내려오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여기 두 개 다 밴쿠버 재팬이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인상자만 또 떨어지면 싸대기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동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지금 왜 동결하냐면요. 해외 관광객들 유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본은 약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그러니까 외환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전략을 조금 펼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섬유로서는 독립망기일인데 지금 금요일날 급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 방에 큰 파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재밌게 움직이면 돼요. 더 떨어져도 되고 올리는 거 급변으로 해도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요. 시장을 보면 이렇게 해서 플랫하이 가다가 이 수요일날 살짝 올리거나 수요일날 올리는 게 1번, 수요일날 떨어지는 게 2번입니다. 떨어지면 올리면은 그냥 유지하면서 올라가는 상황, 그러니까 급등이 아니라면 떨어지면은 유지하다가 금요일날 만기 시즌을 통해 가지고 급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요인은 선물 옵션 동기 만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물 지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물가 지수가 잡히는 나라 실제로 중국은 잡혔거든요 금요일날. 근데 중국 거는 반영 안 되고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반영되면서 급락이 나왔죠. 이게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항생 지수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진짜 힘든 주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 하는 감망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감망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요날 급락이 나오고 시작을 할 건데 그 급락에서 버틴다면 화요일까지 이게 버티거나
조금 내려오는 정도에서 머문다면 그때부터 조금씩 매수가 좋아 보입니다. 이것도 계속 1일 시향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오를 것 같았잖아요. 근데 해지가 맞았죠. 해지가 맞았고 이 해지 수익을 충분히 거두시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날 해지 수익을 이 하수 중에 얻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현금 보유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대형주 위주로 빨리 오를 종목들. 결국에는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 대형주를 먼저 올리면서 다른 종목을 끌어당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실한 종목이 좋은 가격이 온다면 그 종목을 매수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을 하고 이제 이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인데 차트를 먼저 볼게요. 일단 주약은 선물입니다. 야간에 여기를 찍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얼마면 336.55를 찍었습니다. 거의 뭐 전저점이 334.9거든요. 야간 선물입니다. 야간 선물 기준으로 이제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깨지냐 안 깨지냐인 거고요. 이게 야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키면은 긍정적인데 이거를 지키지 못할 경우 힘들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 기준으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주봉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주봉 기준으로도 여기 저점이죠. 여기 저점에서 바닥을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370은 진짜 마이선입니다. 이거 두 개가. 그러니까 350까지 해서 355에서 밀려버렸기 때문에 이 추세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 노란색 추세가. 하나도 붕괴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실제로 이걸 타고 넘어가는 시점이 박스권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투자하셔도 돼요. 그때부터 투자하셔도 되고 물론 이제 저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거 먹고 이제 수익을 내는 거지만 상당히 위험한 거죠. 월봉 기준으로 보셔도 이런 구간입니다. 일봉과 월봉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고요. 조금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연결 선물이니까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가 이거네요. 320까지. 그러니까 이 고점에는 400까지는 진짜 힘들겠죠. 힘들 것 같고 여기 정도까지가 우리가 올해 연말에 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다 도와줘야죠. 모든 게 다 도와줘야만 가능한 구간입니다. 일단은 이걸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 거고 이 깨지면은 또 한 번 시장에 대한 실망과 공포에 따른 투매 그 다음에 신용을 끌어들은 요 구간에 신용 끌어들은 사람들 다 스트레스 받겠죠.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반등 나와도 이 정도에서 박스를 치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고요. 다행히 여기가 정점일지는 이제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를 봤는데 지금 그게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얘가 정점이 돼서 다시 파동을 만들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까지 생각하시면서 월요일 시장을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으로 가서 볼게요. 업종으로 보시면은 2,700을 못 넘겼죠. 이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저는 요거 지지받아서 2,700까지 가길 원했는데 이게 상당히 아깝고요. 그러면은 이제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61선을 타고 넘어가는 게 되는데 타고 넘어가는 게 안 된 거예요. 튕겨서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지금은 여기지만 지금 저걸로 봤을 때는 2,550 여기를 테스트하러 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까지 빠지는 게 40밖에 안 빠지잖아요. 저는 60이나 70 정도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동력은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근데 힘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다른 호재거리가 나와야 되고 하편거리 나오는 거를 방어를 한다면 삼성이 우리나라를 살짝 구해준 거죠. 지수 전체는. 일단 그 구간이 나오고 여기서 박스권을 움직이지 않을까. 이 선은 돌파하기 힘든 선이긴 한데 돌파가 된다고 하면 위로 이제 타는 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한 8월, 7월 28일까지 그때까지 박스권을 만들어주죠. 6월이죠. 여기까지가 6월이고 여기까지가 한 7월쯤 되거든요. 7월 28일까지 박스권을 만들어준다면 이제 경고한 한 1년이나 1년 6개월짜리의 경고한 하단과 하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상단은 모르겠어요. 상단은 조금은 열리지만 3천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그럼 간다면 한 2,850 정도까지 2,800이나 2,85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연말에 11월까지 해서 전체적인 경기가 다 좋아졌을 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중장기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보셔도 지금 여기죠. 요 추세와 추세 상단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이 추세가 만나는 건데 하단에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지금 얘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 번 더 깨서 박스 그러니까 여기가 찐 하단인 거예요. 여기가 하단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하단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2,500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500선이 여기 있는 거네요. 2018년대 고점이고 지금 아직은 여기까지도 추가로 하락을 할 수 있는 게 7월 달입니다. 7월 달.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이 조금 발생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돈 많은 사람은 메이저이기 때문에 찍어 눌러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월봉 기준으로는 지금 여기선 2,450이죠. 요거가 지금 60일선 턴하고 있고 요거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장기 추세의 61선을 그대로 타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도 호황이다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요 61선 월봉 기준으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씩 내려오지만. 그러니까 짧게 왜 롱서지면 이게 롱이고 이게 숏. 이게 롱이고 숏. 이게 롱이고 이거는 숏이 좀 길죠. 롱과 숏. 너무 지나친 급등이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거고요. 저는 이제 요거예요. 요거. 지금 요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요 구간이 요 구간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이나 2년 정도에 이게 한 번 더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건 돈의 흐름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코스닥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을 한번 보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월봉 차트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더 우상향이죠. 얘는 오른 게 없어요. 아시다시피 상장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코로나 수혜를 많이 받은 건 아니고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된 종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저점 대비했을 때 더블업은 된 거가 맞고요. 주봉 기준으로 보셔도 지금 요 구간에 있고 추세는 아직도 정배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아서 가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빠르게 여기 있는 900선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 기준으로 보시면은 아마 여기가 열려버릴 거예요. 여기까지 850까지 얘도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떨어지고 여기서 850을 방어하느냐, 830까지 내려가느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좋은 종목이 지금 유중과 무중이랑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힘이 센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 이 구간을 무사히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똑같습니다. 얘도 이 선을 돌파해야만 추세가 조금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를 보겠습니다. 달러가 지금 야간에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80원까지 여기까지 찍었어요. 찍었고 지금 여기는 안 나타나죠. 야간의 장이 아니고 주간장이니까. 80원까지 찍었는데 과연 이거를 찍느냐 아니면 여기서 머무르냐 싸움인데요. 저는 이제 이걸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 28일까지니까 요구해서 이렇게 역으로 지금 80이니까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다시 요구 구간 70원대 일부 근육부 구간까지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볼린저 밴드 하단이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여기 35원. 그러니까 밴드가 이렇게 큰 밴드로 이제 잡혀져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여기 있는 8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월화수목 동안에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달러는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외국인이 보기에는 삼성 투자할 기회로 보이는 거죠. 요거를 돌파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80원대 위에서는 삼성을 사면서 주가를 쫙 내려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장기선 추세선에서 일목균형표를 탔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하방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는 얘가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우회할 가능성이 높아요. 요로 떨어질 겁니다. 요로. 그러면은 이게 7월이고요. 7월 결제하시는 분 생각하시면은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달러는 현물 결제를 하시고 대응을 어떻게 하냐면 인버스에다 투자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가시면 돼요. 짧게. 그러면은 결국엔 달러 가치가 해결되는 거고요. 반대로 여기 이 구간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요게 깨진다면 그러니까 마에서는 이제 1250원이 되는 겁니다. 1250원을 한번 깼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저점 테스트 하러 올 거고요. 1235원이죠. 요 구간이 온다면은 충분히 매수라기보다는 오히려 한번 테스트를 해야 돼요. 봐야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달러라는 거는 긴 박스 안에 있어요. 그냥 1,300원 가면 우리나라가 성장을 제대로 못하고 힘들어집니다. 1,300원 가면.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 있고 요 구간, 저점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큰 장기 박스선에서 상단, 이 그래프만 보시면 돼요. 상단에 있기 때문에 이게 2,200원 넘어가면 상단입니다. 위험이 이제 위험한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도 동일합니다. 2018년하고 19년대 금리 인상기였거든요. 그때도 오르긴 했지만 결국엔 코로나 때문에 찍고 난 다음에 바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고 코로나 오기 전에도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이 구간에서는 이 내려오는 구간이 이거와 유사하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한테 달러 매도 ETF를 추천해 드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셔서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달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보고 전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가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은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먼저 비트코인부터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금방 급락이 나왔었는데 5분봉 기준에서 이 볼린저 밴드를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긍정적입니다. 여기를 지켜야 돼요. 지금 이제 여기 있는 1,540원을 지켜야 되고 오늘은 지금 이걸로 삼산을 만들었습니다. 삼산이란 게 딴 게 아니고요. 삼산에게 문자를 쓰지 않고 그냥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인데 그냥 없애고 그냥 보겠습니다. 이 구간인데 이걸 지금 삼삼 비슷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턴에서 내일 오전까지 해서 여기 있는 370만 원을 복구를 하면 진짜 베스트겠지만 힘들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370이 어떤 구간이냐면 1분 기준 보세요. 1분 기준 보시면은 이게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이 여기 10일이고 11일이고 1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373만 원, 4만 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저점을 찍었지만 얘가 빠르게 번등이 되면 왜냐면 볼린저 밴드 바닥은 이제 찍고 깼다가 올라오는 모양이기 때문에 타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소폭 반등해서 가운데 선까지 이제 온다면 그 가운데 선이 380만 원이거든요. 380만 원 언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까지만 온다면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로 할까요?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이 이제 380만 원 구간이고 그 구간까지 온다면 월요일 하락폭이 조금 더 적을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힘들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봉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5분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요거를 잘 지켰어요. 그리고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제 정점을 찍어버리고 이제는 받아낸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계속 매수 사인을 해서 받아냈기 때문에 과연 이 받아내는 정도가 오늘 밤을 이제 지니는 건데 요거를 돌파. 아까 380만 원을 했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거죠. 여기 위에 있는 건데 지금 결국에는 여기 있는 370만 원 언저리까지라도 올려준다면 내일은 그러니까 찍고 올라가는 것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도 오히려 더 긍정적이죠. 얘는 더 확실하게 밑바닥을 찍었고요. 5분 기준으로. 1분 기준으로는 다시 저점 갱신한 거 맞습니다. 여기보다 더 낮은 저점이고 역대급 저점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고개를 턴해서 여기로 가야 되지만 실제로 이제 월요일 날 저점이 여기 210만 원이 220만 원. 그래서 220만까지 오면 제일 좋겠지만 210만 원까지만 와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10일 날 기준으로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10일 날 저점이 여기고 그 다음 날 새벽까지 하면서 타고 넘어가면서 쫙 떨어진 거기 때문에 210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가면 베스트다. 200만 원만 넘어도 괜찮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분봉 한 번 더 보면 힘을 내서 요거를 뚫고 올라가야 돼요. 이런 양봉 같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쭉 가야만 전체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힘은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리플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더 좋네요. 잘 타고 올라가다가 내렸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3번 만들고 3, 4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여기서 이제 비비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도 동일한 게 470원 이상 올라가야 되고요. 결국에는 500원까지 올라가줘야 됩니다. 일본 기준으로 보셔도 여기 있는 500원이 여기거든요. 월요일날 기준 490원이죠. 90원까지 나와야 되고 정상적으로 해기를 하려면 하락폭의 정점을 찍고 올라가는 걸로 하면 여기가 돼야 되고요. 가상화폐를 왜 이렇게 보냐면요. 결국에는 금리 인상은 적게 할 거고 양적 긴축도 적게 원래 유지한 대로 할 거예요. 그 이상을 안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7월, 8월, 9월 이후의 계획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와 연결되는 리플의 화폐일 경우에는 중국 봉쇄에 따른 그 효과가 이제 크게 차지하면은 지금 가격대에 비해서 더블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0원 정도, 900원 정도까지 지금 이제 450을 찍었으니까 900원까지는 확실하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분할 매수로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탈출 가능하실 거고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투자의 기회로 보입니다. 보이지만 이미 많이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보다는 홀드로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 리플 한 자산에 모든 자산이든 간에 어떤 자산이든 간에 한 자산에만 몰빵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지는 마시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실 경우에는 다른 자산 투자를 하고 수익 낸 만큼 리플을 빼내는 방식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원금을 해소하시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투자하시기를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가상화폐 점검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체적인 주관 시향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